임수정과 정지훈 그리고 박찬욱 감독이 만나는 2007년 최고의 화제작 싸이보고지만 괜찮아가 드디어 내일 개봉합니다. 이 세 사람의 독특한 색깔이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졌을까 궁금한데요. 자, 오늘 스타뉴스 브리핑 시간에는 필름 2.0 한승희 기자와 함께 영화 싸이보고지만 괜찮아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임수정 씨와 정지훈 씨가 한 영화에 출연을 한다. 이런 영화야말로 정말 진정한 화제작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화제작이죠. 임수정, 정지훈, 네. 박찬욱 감독까지. 일단 저는 임수정 씨는 뭐 기대주다 이런 말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뭐 기대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요. 기대는 다 입증을 했고요.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기대주가 있고 블루칩 있잖아요. 예, 예. 블루칩이라 생각을 하는데 각설탕 이후에는 그 연기자로서 임수정 씨에 대해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정지훈 씨 뭐 한류스타에서 월드스타로 가수 비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뭐 그 분야는 제가 전문이 아니지만 어쨌든 정지훈 씨 굉장히 재능 있는 분이고 이번에 그 싸이보지만 괜찮아로 영화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여기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이 이 재능 있는 젊은 두 친구와 손을 잡았는데요. 장르가 로맨스예요. 그러니까 화제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네요. 예. 임수정 씨와 정지훈이 한 영화에 출연하는데 그럼 로맨스 영화다 하면 두 분이 이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사랑에 의미인가요? 빠지죠. 그 박찬욱 감독은 지난 5년 동안 사실 복수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가 이렇게 다 전부 그 복수 3부작이라고 그렇죠. 이른바 이렇게 말을 예. 하는데요. 싸이보고지만 괜찮아 다음 영화는 박쥐라고 송강호 씨가 흡혈 인간으로 나오는 영화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복수 3부작과 흡혈기 영화 사이에 있는 영화가 예. 바로 싸이보고지만 괜찮은데 이 영화는 그 피 냄새 안 나는 정말 이렇게 그 밝고 화사한 분위기의 로맨스다 이렇게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주목을 또 배우들도 젊기도 하지만 기존의 박찬욱 감독 영화와는 또 앞으로 만들 예고된 영화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영화 중에 네. 한 편인데 그럼 피냄새가 안 난다면 영화 속에서 잔인한 장면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볼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네. 재버릇을 남 못 주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폭력적이거나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임수정 씨가 이 영화에서 나온 역할이 정신병자. 미친? 그렇죠. 죄송해요. 네. 네. 그런데,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사이보그라고 생각하는 정신병자예요. 이제 먼저 그 할머니, 임수정 씨 할머니거든요. 정신병원에 먼저 끌려갔어요. 근데 할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그 정신병원에 있는 하얀맨들이라고 부르는 그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많은 병원들의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얀맨들을 쏴 죽여야지만 뭐 자기 존재의 이유가 살아난다고 믿어서 이렇게 환상 장면에서 정신병원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막 총질을 하는 장면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전혀 안 나온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복수는 나의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에서 나왔던 피는 피도 나오지만 피 냄새가 나오는 피잖아요. 그렇죠. 그 유혈 낭자함과 네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임수정 씨의 그 정신 상태를 고려했을 때 환상 장면에서 나오는 유혈신이기 때문에 피냄새가 난다기보다는 엉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무엇보다도 영화가 12세 관람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잔인하고 폭력적인 영화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요. 12세 관람가 영화다. 그러면 잔인한 장면도 그다지 많지 않을 테지만 그렇다면 사랑 영화인데 좀 네. 진한 장면도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바로 뭐 싱겁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임수정 씨와 정지훈 씨가 나오고 두 분이 워낙 이제 영화를 찍는다는 게 화제가 됐고 공식석상에서 친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막 거의 손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하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두 사람의 뭐 사랑의 표현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지훈 씨는 임수정 씨보다 병원에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먼저 들어온 정신병원 선배예요. 정신병자 선배인데요. 임수정 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합니다. 그런데 임수정 씨가 자기가 세이보그라고 믿기 때문에 밥을 전혀 안 먹고 건전질만 이렇게 빠는데요. 지금 저 장면이에요. 정지훈 씨가 정말 사랑의 힘으로
어떤 의료진도 이루지 못한 임수정 씨가 밥을 먹을 수 있게 결국 이렇게 도와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머무는 정신병원, 그러니까 신세계 정신병원인데 이 병원이 6인 1실이 기본적이에요. 그 남녀 병동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나오는 방이 노래를 불러주네요. 네, 이게 독방인데 안락실이라고 하는데 안식실인가요? 뒷산도 뭐 별로 없고 어디 하나 뭐 좀 침침한 데가 없어서 사랑을 나누기에는 별로 없고요. 바로 이 장면. 지금 그래서- 키스씬을 촬영하는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네. 영화 속에서는 실제로 좀 짧게 지나가진 않을까 걱정이 그런데 되는 어떤가요? 이 키스씬을 찍어서 영화 속에도 보이는데요. 예. 뭐 그렇게 짧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뭐 박찬욱 감독님이 오래오래 찍어야 된다고 우겼다기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임수정 씨가 정준 씨랑 의기투합을 해서 감독님께 우리 정말 키스씬만큼은 더욱더 로맨틱하게 좀 찍자고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배우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 씬을 소화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오래 그리고 자세히 임수정과 정준의 키스씬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분이 사랑하는 모습 참 독특해 보이는데 그 네. 이유가 두 배우의 모습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말해도 될까 싶은데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화 지금 몇 장면 좀 보셨을 텐데 그리고 뭐 예고편이나 이런 거에서 좀 보셨을 텐데 네. 좀 독특하지 않아요? 너무 독특해요. 그렇죠. 역시, 예. 정신병원이 이렇게 연두색으로 돼 있고 뭐 프로덕션 디자인이나 의상이나 소품이나 헤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는 참 보기 힘들었던 그리고 물론 박찬욱 감독 영화에서도 잘 쓰지 않았던 그런 색깔들이 많이 나오는데 임수정 씨 이제 눈썹을 못 밀었어요. 뭐 열심히 안 하려는 자세라기보다는 바로 다음에 이제 허진호 감독 행복을 찍고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안 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머리 저렇죠.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쌀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스태프들과 식사 한번 편하게 먹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그래서 홀로 숙소에 가서 외로움과 배고픔을 참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워낙 가나픈 체형이잖아요, 임수정 씨. 그렇죠. 더 뺄 살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너무 부러웠었는데 여기에 다이어트를 더 해서 한 5kg 정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 속에서 보면 임수정 씨 등이 이렇게 잠깐 나오는데 거의 니콜 리치 정도? 수준. 39kg이라고 하는데요. 믿을 수 없는 몸무게예요. 사실 36kg은 그렇죠. 초등학생의 몸무게나 다름이 그래서 없는데요. 어쨌든 뭐 숫자라기보다는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등을 보면은 정말 원래도 마른 체형이고 가냘픈 몸매지만 네. 다이어트를 꽤 한 걸로 짐작이 되고요. 임수정 씨 뭐 헤어도 재미있지만 사실 정지훈 씨 헤어 같은 경우에 더머앤더머의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바가지 머리잖아요. 네, 뽀글뽀글한 데다가 예. 근데 그래도 정지훈 씨가 하니까 너무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임수정 씨의 연기력이 뭐 워낙에 입증이 됐는데 네. 정지훈 씨는 이번 영화가 첫 영화란 말이에요. 네. 예, 영화 속 평가는 어떤가요? 이번 영화에서 정준 씨가 NG를 몇 번 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글쎄 몇 번이나 냈을까요? 뭐 이번 영화가요, 필름으로 찍은 영화가 아니라 HD로 찍은 영화입니다. 아. HD 같은 경우는 필름이 로딩하는 필름이 아니기 때문에 1시간까지 하드디스크 용량이 나온대요. 네.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 연출을 했을 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라고 자유를 많이 줬었는데 어떤 장면을 찍다가 한 박찬욱 감독이 12번째 테이크에서 까지 가는 그러니까 계속 NG를 하다가 네. 12번째 테이크에서 오케이를 했는데 네. 정준 씨가 욕심 많잖아요. 그래서 나 아직 성에 안 찬다 그래서 32번째 테이크까지 갔다라고 하네요. 정말 욕심 많은 배우예요. 정준 예. 씨 진짜 욕심 많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임수정 씨가 정준 씨한테 정말 독하다. 공연이나 여러 가지 일정도 소화하면서 이렇게 영화를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러게요. 독하다 이렇게 예. 말했는데 정지훈 씨는 임수정 씨는 독종들의 독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서로 막 독종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박찬욱 감독이 나는 독한 애들 2명 데리고 영화를 찍는다고 그래서 박찬욱 감독은 또 두 배우를 둘 다 독하다고 했고요. 예. 임수정 씨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박찬욱 감독도 웬만큼 독종이다 이런 말을 해서 쌀부구지만 괜찮아는 웬만큼 독해서는 명함도 못 매니는 모두 독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가 졸지됐는데요. 어쨌든 영화는 만든 사람들은 이렇게 진영과 의지 그리고 독함 여러 가지가 다 있고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만든 영화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는 참 착하고 순하고 저는 사실 너무너무 교훈적인 면이 교훈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교훈적인 면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그래서 기대한 만큼 재미는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 재미있는지는 참 여쭤보기 어려운, 대답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건데요. 어쩌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렇죠. 의견이죠. 이 영화가 이제 딱 한 번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기자 시사를 했는데 뭐 필름 1.0뿐만 아니라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 이제 그 지난번 박찬욱 감독 영화였었던 전작이었었던 친절한 공자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 언론이나 평단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들 반응이 좀 극단적으로 갈렸었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보러 가시긴 했지만 좀 안 좋은 반응도 네.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는 기자들도 갈리고 있지만 관객들도 분명히 갈릴 거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갈려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영화에 대한 엇갈린 시각들 때문에 궁금증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극장 가서 보고 또 직접 평가하는 방법이 최고일 것 같네요. 자, 스타뉴스는 잠시 광고 보고 2부에서 다시 시작하고요. 한승희 기자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